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예비 중학생을 위한 중학교 생활 안내에 관해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정원여자중학교의 이진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먼저 중학교 전반적인 이해와 두 번째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학교 이해를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중학교에 들어오면 지금 초등학교하고 조금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복도 입고 담임 선생님이 주로 모든 교과를 가르쳤다면 이제 중학교에는 각 교과목 선생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는 것도 있고요. 먼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또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이성에 대한 많은 관심도 생기고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제 중학교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걱정, 이런 다양한 걱정 속에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실제적이고 쓸모있는 것 좀 가르쳐 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활동과 재미있는 교수법,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지식만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삶의 멘토로서의 역할도 해주시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도 교과서와 문제집 이런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수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고 삶에 대한 행복지수가 낮아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교육 목표로 자유학기제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자유학기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수업이 변화됩니다. 토의토론, 프로젝트 이런 학생 참여 수업과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과정 중심 평가가 강화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자유학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2013년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거쳐서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2020년 올해부터 중학교에 자유학년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 1년 지났고요. 내년도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은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학년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자유학기제였다면 자유학년제는 조금 다릅니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1학기와 2학기, 그러니까 1년 동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희망과 관심이 반영된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첨가가 됩니다. 교과 활동 외에 자유학기 활동이 221시간이라는 시간으로 편성이 되면서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강화되는 교육과정을 자유학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으로는 도표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간 연계되는 체험과 활동과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양한 체험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탐색해가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이 그냥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학습에서 벗어나서 나의 미래 진로를 위한 진로 학습이 행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런 학습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자유학년제의 기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수업과 학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에는 선생님의 일제식 그 강의식 교사 중심의 교사 주도적 수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수업이 질문이 있는 교실, 토의 토론, 프로젝트 융합, 교과 간 연계, 협동 학습 이렇게 다양한 수업이 그 단원의 내용에 맞게 학습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수업이 변화가 되면 평가도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학생들이 꼭 성취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그런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와 수업 중에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일제식으로 지식을 체크하는 평가가 아니라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과정을 평가하고 또한 그 평가 속에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발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그 수업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장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가 꼴이라고 했는데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끼를 통해서 인성적인 영역도 다듬어져서 미래의 그 사회 인재로서 또 리더로서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고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는 학교마다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및 피드백 강화, 자유학기 내실화라는 그 세 가지의 그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지켜나가면서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개별 맞춤 수업으로 기초 학력이 보장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고요. 과정 중심은 수업과 연계되거나 수업 과정 중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에 대한 건 학교와 가정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의 그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 내실화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이때 교사가 운영하고 교과 간 연계를 하는 주제 선택 활동을 강화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학년제는 학교 특색이 반영되어져 있는데요.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협력적, 창의지성, 감성적인 교육과정이 중점을 두었다면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이 자유학년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서 학생들이 여전히 자신의 꿈과 끼를 통해서 나중에 그 진로와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학기이고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형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통해서 진학과 진로를 설계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년제는 교과 있습니다. 교과 활동 속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국어, 사회, 도덕 이렇게 다양한 교과가 있는데요. 교과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7개의 교과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정보, 그다음 체육, 예술, 영어, 그리고 각 학교마다 선택하는 교과목이 한문, 일본어, 진로와 직업 선택 이렇게 등등 7개의 교과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별 내용과 아이들이 성취해야 되는 기준을 검토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잘 이루어져야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제 중심의 교과 융합, 연계,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하는 그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의 교육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해 봤는데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자면 교수학습 방법, 즉 학생의 참여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자유학기 활동이라고 해서 인문, 음악, 미술, 체육 활동 등을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학기 활동이
또 교육과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활동은 자유학년제는 1학기, 2학기 동안 지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시험을 볼 때 그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진로교육 활동,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참여와 활동이 있는 교육과정의 자유학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수업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이 부분부터는 지금 정원여 중에서 자유학년제 수업에서 잠깐 학생들하고 했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사진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약간 희미하게 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영어와 가정이 교과 간 연계 수업을 한 것입니다. 영어에 있는 단원에서 요리법이 나올 때 그 요리법에 대해서는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정선생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바로 요리 실습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는 영어 수업인지 가정 수업인지, 그리고 마지막 그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디스플레이를 미술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단원의 내용을 세 교과가 함께 연계해서 하는 수업이 자유학년제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학생들의 그 우리 지역 이해하기를 캐릭터로 표현하면서 학생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수학 과목인데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통계 수업을 먼저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의 교과 내용은 미리 학습 문제를 풀고요. 학교에 와서는 그거와 관련된 수업을 토의 수업으로 연결하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아니면 이런 수업을 하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 다음 것도 영어와 미술과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함께 한 수업인데요. 먼저 진로 시간에 직업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글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 내용을 영어 시간에 작문을 하고 전개도 위에 그 작문한 것을 쓰면서 자신의 진로 페이퍼 토이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이 부분도 기술과정 미술 진로가 한 단원을 통해서 함께 미래를 표현해보고 QR코드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 구상한 내용을 QR코드 내용에 담고 수행평가로 이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국어와 과학이 연계된 수업인데요. 과학 시간에 배운 일기예보를 UCC로 만들고 국어 시간에 본인이 기상캐스터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일기예보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를 그 대본은 국어 선생님과 함께 내려갔던 그런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과학에 배웠던 내용을 국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글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역사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이 함께 한 수업인데요. 저희 학교 그 복도에도 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화폐에 대한 역사는 역사 시간에 배우고,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도 역사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이 같이 동시에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을 진행하신 다음에 디자인은 미술 선생님이 하시고, 실록을 만들 때 글의 순서라든가 내용은 국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수업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선생님 위주의, 선생님 중심의, 강의식 중심의 수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학습의 기쁨을 누려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수업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과정,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와 자치생활이 들어가고요. 동아리 활동은 초등학교에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은 1년 동안 15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이수해야 될 시간과 학교에서 전체 학생과 함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합쳐져서 15시간인데, 이때 봉사 시간은 학교에서 시간이 8시간일 땐 개인적으로 7시간만 봉사 시간을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봉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진로 활동은 보셨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활동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결입니다. 이 출결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출결이 내신 성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갈 때 늦잠 자서 지각했거나 조퇴했거나 결과했을 때에 그런 점수들은 내신 성적에서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출결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조심해서 유의해서 그 출결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유학기 활동입니다. 자유학년제에서 볼 수 있는 자유학기 활동은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유학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교육과정 속에 있었던 건데요.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것은 자유학년제가 되면서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활동입니다. 뭐냐 하면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입니다. 진로탐색 활동은 보이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주제선택 활동은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본인의 수업 시간의 시수에서 차감된 시수에 본인이 하고 싶은 교과와 연관된 활동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주제로 선택 활동을 하는 것을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체육 활동은 주로 음악 미술체육 선생님과 마을 강사님, 외부 강사를 통한 예술체육이 더 활성화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아리 활동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도표처럼 주제 선택 활동을 보시면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웹툰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예술체육 활동은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보시는 것처럼 라인댄스, 과학실험, 동영상반 이런 동아리반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요. 진로탐색은 다양한 강연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자유학교 활동이고요. 시간표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오전, 오후 해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학교에는 오후에서 예술체육, 진로탐색, 주제선택 활동이 오후에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원여 중의 예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도 음악, 미술, 체육, 주제선택,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 학교 예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이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의 모든 내용이 숫자나 성적으로 표시되지 않고요. 아이들의 어느 정도의 성장과 도달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글로 표현해서 학생과 가정에 소통하는 피드백으로 활용되는 과정 중심 평가가 기록되어집니다. 마지막 진로탐색 교육 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이 지필평가를 보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고사에 그 기간 동안 1학년들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행해지는 진로교육 활동입니다. 이건 저희 학교 예시이고요. 월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거의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을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러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님 모두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까지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고사 기간에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던 표고요.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한 활동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개인 정보 때문에 사진은 좀 희미하게 담았고요. 지금 직업 실무 체험 같은 경우는 서대문 진로직업센터에서 실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매년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참여해서 직업 실무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 간 연계된 대학 탐방과 특성화고 탐방, 다양한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고사 기간 중에 특별히 요리도 하고 꿈을 찾는 진로 교육 활동을 또한 저희 학교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자유학기제를 한 3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 자유학년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연구학교, 올해는 전면 실시되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경험을 해본 결과 마을이 학교다라는 얘기보다는 저는 학교가 마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예전엔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받고 시험 보고 이런 학교의 교육 공동체였다면, 지금은 학교가 학생과 교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과 경험을 통해서 학교가 교육 공동체로 열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한 명만 가고 있죠. 그러면 과연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것이 성공이고 실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o be라고 제가 썼는데요. 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될래?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물어보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으니? 라는 둘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평범했던 것도 평범해지지 않는 지금 시간에 살고 있는데, 판사가 될래, 선생님이 될래, 의사가 될래 보다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 하는 것을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남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고치며 미래를 열어가는 사고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시도이고 그러나 큰 변화 속에 정말 진짜 달라질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